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이 어제는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올랐기 때문에 9일 연속 상승 맞나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한번 이 정도 되면 아마 경제방송에서 9일 연속 상승은 언제 이후로 또 처음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만도 한데 지금 언제 이후로 처음이다 아직까지 그거 제가 못 들어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9일 연속 상승 과거에 2017년도에 이제 뭐 7개월 연속, 8개월 연속 상승 뭐 그런 게 있었었고 21년도 우리 시장이 고점 치기 전에도 20년 11월, 12월 그리고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뭐 8개월 연속 상승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도 9일 연속 상승 이게 언제 이런 게 있었나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국내 시장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국내 시장 어떻습니까? 어제도? 네, 전일 코스피가 0.5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YTD 수익률로 보면은 코스피가 7.3% 올랐고 코스닥은 5.5%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통위에 이어서 긴축 막바지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9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 2,400포인트를 상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일부 축소하며 마감을 했고 지난주 CPI 예상 부합과 연준 위원들의 베이비 스텝 지지 발언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 증시 흐름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왜 주가는 왜 오르고 있지? 지난주 금통위에서도 25bp 인상하면서 3.5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4.5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초에 25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4.75가 될 건데 그래서 올해 1분기 특히나 올해 1월 달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는 보면 이 정책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시중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지금 3.5인가 예, 그러죠? 3.5입니다. 네. 그리고 2년물도 4.2인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보통 2년물이 정책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서 같이 막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정책금리보다 많이 밑돌면서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중국 시장도 올해 연초 이후로 상승률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 동안에는 거의 뭐 42% 가까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차시장 매물 수익으로 흥센테크는 마이너스 1.06% 좀 빠졌는데요. 다만 그 3개월 기준으로는 42.7% 정도 상승하고 연초 대비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도 9% 올랐고 네. 어제 그러면 항생테크는 마이너스였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제가 어제 봤는데 네, 그 소비 시장 회복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양차 확대되는 기대감으로 대형주 상승하면서 어제 상해 지수는 플러스 1.0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 지수는 연초 이후로 지금 얼마죠? 4.48 예, 기록하고 있고 3개월 기준으로도 7%. CSI 300은 지금 연초 이후로 6.88 그리고 차이넥스트가 8.2. 차이넥스트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SI 300은 어떤 지수로 좀 보면 됩니까? 코스피 200로 보시면 됩니다. 아, 코스피 200으로 보면 되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초 이후로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고, 지금 그러면 섹터별로 지금 탑5, 바텀 5가 나오는데 네.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보통 이제 시장을 색깔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탑5에서
어떻게 어느 섹터가 지금 강하고 있죠? 네,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그 IT, 가전, AI, 바이오 강세를 보였고 반면 석탄, 자동차, 미디어 등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3개월 기준으로 하면은 IT, 가전, AI, 바이오 그 금융적으로 좀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그 납폭 과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도 반등하고 상대적으로 약세 보여는 좀 업종은 자동차, 통신입니다. 그렇네요. 네. 보니까 3개월 기준으로 웬만한 지수들이 지금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석탄이 마이너스 10.7%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YTD로도 보니까 비은행 금융이 9%, 가전이 9.9%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뭐 중학겜이라고 그러나요? 투자자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뭐 CATL이나 입신정밀, 뭐 기주모태, 중국면세 이런 네. 주요 종목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랐는데요.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그 대형주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어제는 대표적인 상하이 50 지수는 거의 플러스 1.68%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50 지수는 거의 그 시가총액 높은 50개 종목으로 편입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아, 요게 약간 다우 30 같은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귀주모태도 있고 우량에도 있어요. 어제는 거의 다 뭐 2, 3%씩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중국 면세가 1.88%로 연초 이후로 7.8% 정도 올랐고 기주모태가 11% 가까이 연초 이후로 올라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기주모태는 작년에도 많이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 거의 10% 정도 그 상승폭으로 기록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LVMH 루이비통 뭐의 헤네시 그 그룹의 주가도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 명품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빠르게 지금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기주모태가 마우타이 생산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채플미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다뤘었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L은 지금 최근에 어땠습니까? CATL은 최근에 그 주가는 어제는 기준으로 1.52% 좀 상승하고요. 양조 대비 거의 13.5% 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는 납폭 과대주로 그거 좀 반대 좀 납폭 과대주 때문에 좀 주가 매수세 들어와서 주가는 좀 반등했습니다. 예, CATL도 작년에 한때 뭐 40% 이상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아, 예. 그 어제 원자재 가격적으로 보시면 어제 그 화학 제품은 좀 거의 그 보합세로 끝나고요. 약간 철광석, 철근 쪽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철광석은 어제 마이너스 5.51% 빠졌고 철근은 마이너스 1.9% 빠졌습니다. 네. 철광석 빠지는 이유는 그 정부가 최근에 철광석 많이 올라가서 약간 그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어제 예. 이 부분 때문에 철광석 5.5% 빠졌는데요. 저 개인 경험으로는 이거는 한 번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면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회복되면 이 부분은 수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수요 대한 투기 수요가 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정부가 아직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은 또 네. 어떤 게 있습니까? 52주 신고 종목은 세계는 거의 다 100주 만든 회사이고요. 노준옥교, 공주 그리고 진시유안이라는 회사이고요. 예. 이거 다 중국 대표적으로 이섬, 삼성 100주 업체입니다. 네. 제가 아는 백주는 뭐 수정방, 아, 네. 물론 이제 마오타이가 넘버원인 거죠. 네. 그다음에 수정방, 그다음에 연태고량주 뭐 오량해. 등등이 있는데 오량해. 네. 근데 요 중에서는 노준오교나 고준공주에서는 그런 약간 게 있나요? 그보다는 밑에 중저가? 중저가보다 더 중가? 중간 가격? 중가? 네, 중간 정도. 왜냐면 저가는 아니고요. 이 예. 부분. 네. 그렇군요. 네, 노준 어교는 거의 보통은 20만 원대 정도 되고요. 한 편당.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빠르게 지금 리오퍼닝을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또 추가 뉴스가 있습니까? 아, 네. 저
외에 그 표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우리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 그거 하이디러 그 일별 매출 금액이 있고요. 하이디러는 중국 대표적인 샵샵집 있고요. 아, 네. 샤브샤브 1등 업체.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뭐 월별 소비 지표를 체크하면은 약간 좀 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 통해서 중국 소비 시장 어떻게 되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는 1월 들어서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예. 거의 2011년 8월 수준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예. 네, 옆에는 그 시차 그 버블티 만드는 회사 있고요. 아, 버블티 네, 만드는 맞아요. 회사. 요즘에도 들어가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그냥 중국 소비 시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샤브샤브 저희 형님 가족분들도 예, 중국에서 가끔씩 보면 그게 샤브샤브가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화거라고 해서 네, 먹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화거? 맞아요. 아, 그거군요. 자주 이제 드시고 저도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쪽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외식하러 나갔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슈가 있나요? 네, 이슈가 좋은 소식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 중국 어제 그 정권화 후에 문화부가 그 홍콩, 마카오, 대만 공영 승인 재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 2월 다음 달 16일부터 가 지역 문화여행부 행정부서는 그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수의성 공영 활동 승인 심사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외국에는 아직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는 그냥 이 연예에 있는 중국 여대에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이거 순차적으로 아마 이번기는 외국에도 승인 심사는 재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특히는 우리는 그 과거 뭐 수십 년간의 사드 이슈도 있고 코로나 문제가 또 있고 그 한국 공연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최근에 그 게임 파너도 승인되고 그리고 OTT 드라마 방송도 좀 거래하면 한국 공연도 재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게임 판호도 승인을 받고 있고 네. OTT에서 드라마 한국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되면서 확실히 지난번 한한령에서는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계속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 뭐 공무 비즈니스 환경하는 한정 비자 발급도 일부 허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네, 이거는 뭐 공무 그리고 비즈니스 방문 경우 한정적으로 그냥 비자는 발급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하는지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요. 아무튼 지금 신청하면 아마 나올 수 가능성 좀 있어요. 네. 뭐 지금 그거 입국 영성 확진율은 계속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도 국내는 거의 8%밖에 없고요. 네, 처음에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의 한 25%가 네, 확진이다. 맞아요.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네.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굳이 그 영국 비자 중단 정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빠르게 풀릴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판 우버, 네. 디디 출신 이거도 이거는 무슨 네, 얘기입니까? 좋은 소식이고요. 이거는 디지 출신 원래 그거 뭐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 디지 출신은 원래 그 홍콩에서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감사하게 미국 가서 선정했어요. 미국에서 선정하면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요. 네. 이거 정부 정부가 이거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신경 사용자 등록 이런 것도 완전 그거 사업이 중단시켰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최근 2년간은 계속 뭐 내부 조정도 하고 있고 벌금도 내고 있고 그 심사 이거 보안 문제가 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 끝난 후에 뭐 신규 사용자 등록 지시 재개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게 1년 된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뭐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디지 출신은 상장하고 바로 한 달, 두 달 후에는 선패를 시켰어요. 미국 시장. 지금 OTC에 매매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조치 때문에 아마 디지 출신 다시 홍콩에서 상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가지는 않고 네. 홍콩 시장에서 네, 맞아요. 예, 상장을 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미국의 SEC나
미국의 여러 가지 법을 따라서 자료 공개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홍콩으로 다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억눌렸던 맞아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네. 그렇죠? 플랫폼 규제. 예, 플랫폼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쭉 얘기하는 김에 쭉 한번 훑어보고 왔고요.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이버가 전일 2.8% 상승을 했고 카카오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저점 대비로도 보시면 네이버가 약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가 38%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명품 기업들, 뭐 대체 불가 기업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을 대체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결국은 다시 주가가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야 네이버가 30% 카카오가 38%군요. 안 그래도 카카오가 한때 저기 시총이 한 23조까지 떨어지고 네이버가 한 27, 8조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제 카카오가 한 29조 가까이 왔고 네이버도 한 33조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승의 이유가 뭡니까? 일단 2022년 9월달 리포트를 제가 전에 유심히 봤었는데 예.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가져와 봤고요. 네. 코멘트 쪽 보면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투자 판단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영업이익 증가율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다. 2014년 이후 네이버 주가는 영업이익 증가율 트렌드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고 네. 하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고 반대로 증가율 회복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과거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네이버 주가 하단을 파악할 때 중요한데 비즈니스 모델이 포털 광고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2010년 이전부터 메신저나 핀테크, 웹툰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이후까지 네이버 밸류에이션 하단은 대체로 PE 멀티플 20배 수준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에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투의 정호윤 연구원의 9월 26일자 발간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근데 요 얘기를 가져오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표 보시면은 네. 카카오랑 네이버 OP 증가율, 이익 증가율을 가져왔잖아요. 예. 이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익이 감소하거나 둔화된 다음에 주가 상승은 항상 이익 성장이 반등할 때 나왔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가 2017년에 42% 이익이 증가를 했었고 OP 증가율이 네이버가 7%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모두 역성장했었습니다. 그렇네요. 또 실제로 주가는 2017년 고점을 찍고 미리 빠지기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19년도에 다시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19년도에 카카오가 183%, 네이버가 22.5%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19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었더라고요. 네. 20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일단 지난해 2022년도에는 카카오가 0.54% 거의 플랫한 성장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좀 역성장에 들어갔던 걸로 컨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걸로 보니까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계속 이익이 계속 고성장만 한 줄 알았었는데 일단 OP 증가율 자체가 18년도에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가 17% 가까이 빠졌을 때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공교롭게도 카카오 네이버도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었네요. 그러고 나서 19년도에 경기는 안 좋은데 미국의 주가도 회복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익 증가가 이렇게 또 같이 따라왔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고 22년도는 또 둘 다 이익 증가율이 0.54 그냥 플랫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23년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계속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데 23년이 카카오가 31% 네이버가 10%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현이 돼서 이 컨센대로만 가준다면 주가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2019년도에 이렇게 183% 이익 증가 나올 때 실제로 그 카카오에서 톡보드에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19년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올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수익성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구나. 그때 그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20년, 21년까지 이 카카오를 매매를 아주 투자를 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카카오의 그러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근데 카카오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받고 네. 열어보고 나면 계속 무슨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자꾸만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이 수익성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으로 보면 31% 이래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이버는 여기 포시마크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 이슈 체크해드리면 포시마크 인수 발표 이후 주가가 네이버가 15만 5천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급락 당시에 P 멀티플 23배까지 사제네요. 빠지면서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인수권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인수 완료될 거라고 처음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1월 5일에 인수 발표를 했고요. 올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연간으로 포시마크가 잡힌 게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영업 손실 한 800억 정도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포시마크 쪽에서 우리가 인수를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도 있었었는데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포시마크의 CEO가 2024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이버의 이런 아주 우수한 그런 플랫폼 운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포시마크의 고성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그 CEO가 얘기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46만 원 갔다가 15만 5천 원까지 빠졌던 네이버가 지금 20만 원 넘겼네요. 네, 어제 20만 500원. 20만 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또 은행주들이 지난번에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이슈 때문에 한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어제 또 올랐어요 주가가. 네, 어제. 네. KB금융이 4.5% 상승을 했고요. 신한지주 6.7% 상승했는데 그저께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핵심 코멘트만 가져와 봤는데 은행주는 사이클 초기에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다를 것 같다. 그 이유는 한국 은행주들의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 온라인 파트너스가 1월 2일에 국내 7개 상장 은행지주사 이사회에 50% 주주환원을 포함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었고요.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 및 공정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월 9일까지네요. 이게 또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네요. 신한지주가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는데 예. 발표 내용 보면 자본 비율 12% 초과분을 무조건 주주들에게 사용을 하고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조영병 회장님께서 연초에 이런 비율을 얘기하셨고 보통은 배당락이 일어나고 나면 1월에서 거의 한 3월까지 이 고배당 주식들은 주가가 계속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배당락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배당락 이후에도 한 2, 3일 정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 네. 배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KB금융 21% 상승을 했고요. 신한지주가 22%, 하나금융지주가 약 25%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배당까지 감안을 해주면 배당이 보통 은행주들이 거의 5% 전후 나오죠. 예, 그러면 상당히 이번에 수익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의 인민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중국 인민들이 지금 많이 이제 리오프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아직까지는 그 의무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우리도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가 의무 뭐 이런 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화장품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국내 지금 화장품 주가도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LG 생활건강이 1.5% 상승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2% 상승을 했는데 LG 생건 관련해서 신한 박근지 연구위원님 리포트에 있어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4분기 추정치인데 매출액으로 약 2조 원, YOY로는 1.7%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셨고요. 영업이익은 1,766억 원으로 YOY 27%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전망입니다. 코멘트 쪽 보시면 화장품 매출은 국내외 리오프닝 효과로 매출 감소폭을 서서히 줄이는 추세로 앞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예. 즉 4분기 화장품 매출은 YOY 9.9%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생활용품과 음료는 전분기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22년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후 브랜드 기준 매출 볼륨이 거대해서 변화 강도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을 해줬고요. 실적 추정치 변동은 미비하고 다만 밸류에이션 시점 변화로 목표 주가는 89만 원으로 소폭 상향의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예. 이 100만 원 넘었던 이제 LG 생활건강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75만 5천 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뭐 4Q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건데 이 나쁘다라고 이미 컨센서스가 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나쁠 건데 주가는 계속 향후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어떤 주식을 샀습니까? 어제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약 67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기도 한 25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들도 다 샀네요. 네, 매수세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쪽 보시면 신한지주나 KB금융 금융주를 좀 매수를 했고 신한지주를 특히 750억 원 가량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예. 전자를 66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보면 이제 개인들은 4,900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3,000원, 기관이 2,200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 266억 매도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가지고 한 600억 사면서 어제 시장은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52주 신고가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금융주 두 종목이 있는데 신한지주랑 JB금융지주가 52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신한지주가 6.7% 상승했고 JB금융지주가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민함 시간에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실제로 어제 이제 중국 시장 왕 차장님이 그 외국인 자금이 중국 시장에도 꽤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해 줬었어요. 네, 오늘 더 큰 걸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 이사님이 펀드 플로우에서 지금 미국 쪽에 투자하는 펀드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머징 쪽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었나요 어제? 예, 그 지지난 주간에 그랬는데요. 지난주에는 선진국, 이머징, 뭐 한국 다 순위익으로 다 들어왔어요. 주식형 펀드에 전부 다 글로벌하게 전부 다. 글로벌하게 순유익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예, 가끔씩 계속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장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가끔씩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민함 시간에는 오우석 주인이 왕정 차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